자, 이번 시간 행정 절차론이고요. 네. 올해 시험 행정사 2차에 나와야 되는 쟁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법이 작년에 나왔고 202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냐? 꼭 그거를 딱 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명정보, 가명 처리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개인정보 그 처리에 대해서 15조부터 18조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법령 자체가 신설되고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정보 개념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 자체는 헌법상 그 기본권이죠.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예. 그리고 국가는 이를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는 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개인. 여기서 개인은 뭡니까? 개인 자체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개인만 뜻한다. 따라서 망자, 그죠?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함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틀린 것이 있으면 정정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개인에 대한 범주 중요하죠. 개인, 망자, 사망한 자는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기업이라든가 단체도 포함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고 법률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조에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망자라든가 기업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정인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찾을 수 있는 정보. 근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그죠? 이런 거예요. 정보 하나만으로 찾을 수 없더라도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찾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개인정보를 처리를 요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뜻한다. 그래서 2조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근데 2조 제1호의 다목에서 그죠? 가명 처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명 처리에 대한 개념. 그래서 가명 처리함으로써 가명 처리하는 게 어떤 거죠? 가명 처리라는 것은 별표 치는 겁니다. 소위 별표 치는 거. 그래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게 바로 가명 처리다.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고 다목 주의하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라는 건 뭡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다 처리라고 본다.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요 1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된다. 행정법 총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잘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2차 시험이니까 일단 지문은 넘어가고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서 2021년도에 약술형으로 나왔었죠. 2021년도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개인정보 처리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라 이거죠. 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다음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그 처리 목적의 필요 범위에 적합하게 개인정보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과 최신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그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사항을 공개,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죠?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죠? 익명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 경우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익명 처리로 이것까지 언급해 줘야겠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명 처리한다.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잘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조 내용 중요하죠. 그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호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6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까지요. 그 다음에 요 3항이 이제 그 신설이 됐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행할 수 있다. 여기서 15조 3항에서 말하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시행령 14조 2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역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나 제공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가명 처리,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단문으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죠? 15조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입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15조의 내용을 암기해서 잘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16조입니다. 16조. 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정보 주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17조 내용 보시면요. 16조 내용이고요. 17조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을 함에 있어서 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아까 제가 15조에 대한 내용 봤죠? 1항 2호, 3호, 5호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15조 내용에서 요거요. 15조 2호, 그죠? 1항 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제3자 제공 가능하고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공 가능하고 공공기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 5호 그죠? 명백하게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사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제3자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호, 2호 사유였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유의미한 판례, 어떻게 보면 최근 판례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2022년인가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로톡과 소위 변협에 대해서 그죠? 그 변호사법, 그 광고, 그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의 그 광고 행위, 마케팅 행위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요 로앤비 사건 기억해야 돼요. 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시면 자, 로앤비라는 법률 그 포털 그 검색 사이트죠. 그래서 법률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다. 그래서 주식회사 법률 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그죠?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국내 법학 교수님들의 개인정보를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을 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래서 개인정보와 다른 컨텐츠와 결합해서 전체적 요금을 구독하는 방식이겠죠. 이에 대해서 로앤비는 2010년 12월 17일에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 연도 다 나옵니다. 직업, 직장, 학력, 경력,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내에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제공해 왔다입니다. 로앤비는 로앤비 이제 첫 페이지고요. 법조인 명록에서 검색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죠? 법조인 그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검색할 수 있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뭐라고 판결했냐? 자, 개인정보보호법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봤죠.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설령 이렇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사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3자에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이익이 어떻게 보면 사익이죠.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 여기 사익이잖아요. 인격적 법익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죠? 비교 형량을 한 겁니다. 우월하다고 판시를 했고, 그래서 갑 회사가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병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다입니다. 왜? 이미 법과대학 교수, 법학과 교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사진, 성면, 성별, 연도, 직업, 다 등등의 홈페이지에서 다 오픈소스처럼 다 이제 공개돼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병의 동의, 그리고 교수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따라서 갑 회사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설령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갑 회사가 병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예요. 객관식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요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사례형으로도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요 판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5조 1항과 관련해서 15조 17조와 관련해서요. 17조.
그 다음에 18조 내용 뭡니까? 정보, 개인정보 목적 외에 이용, 제공, 제한이에요.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15조와 즉 15조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죠. 아니 된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죠? 개인정보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뭡니까?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주체나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4호 삭제되고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다른 법률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죠?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다.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 다음에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바로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감호, 보호 처분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18조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약술식으로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1조 개인정보 파기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에 경고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다시 복구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거. 동의를 받는 방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그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정보 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22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민간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이에요. 민간정보라 하는 것은 나와 있죠.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대한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그 다음에 성생활 등이에요.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에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된다. 처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민간정보요. 시행령에 따르면 여기서 민간정보라 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유전자 정보예요. 유전 정보. 그죠?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 등으로 얻어진 유전 정보. 그 다음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범죄 경력 자료야. 범죄 경력 자료. 그죠? 그 다음에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정보들도 민간 정보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시행령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간 정보 처리는 제한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제한이에요. 24조의 2. 24조의 2요. 주민등록을 처리할 수 없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처리될 수 있는 사유가 1호, 2호, 3호죠. 여기서 이건 객관식용입니다. 주관식으로 나오긴 좀 쉽지 않은데 객관식으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규칙입니다. 이때 총리령과 부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역시 주민등록번호 처리될 수 있다. 이 정도. 25조, 그죠? 역시 누구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원칙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안 되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중요하다. 그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범죄의 예방 수사요.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되는 대표적으로 목욕탕,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 큰일 나죠. 예. 이런 시설에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되면 큰일 나죠.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경우 예외가 있죠? 교도소 같은 경우요. 교도소나 정신병원 있죠? 정신보건시설. 교도소나 예외요.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요.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것도 다 법령에 근거가 돼야 되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보호시설이에요. 보호시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여기까지 포함하면 좋다. 그래서 목욕실, 발안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이 구금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까지 적어주면 퍼펙트죠.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임의 조작 가능하다. 임의 조작할 수 없고 역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조작 불가하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경찰에 왔을 때 임의 조작했다. 이미 특정 시간대를 지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임의 조작할 수 없고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다.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제가 맨날 나올 1순위를 신설된 조항으로서 가명정보 처리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에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이 됐는데 몇 번을 강조했는데 안 나와요. 이번에 안 나오면 진짜 이거 안 나옵니다. 올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가명정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